안녕하세요, 핀드나트입니다. 이맘때쯤 되면 정말 많이 주시는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나무 그리기입니다. 이제 슬슬 단풍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나무들이 울긋불긋 그 예쁜 모습 정말 그림으로 담고 싶죠. 그런데 막상 그리려고 보면 가지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또 잎들은 왜 그렇게 또 많은지, 도대체 얼마나 그려야 할지 막막하실 거예요. 그 쉬울 듯 어려운 나무 차근차근 그려볼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그동안 그려왔던 나무를 그려볼게요. 처음 나무를 그린다라고 하면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많이 그렸죠. 이파리들을 둥글둥글 해가지고 풍성한 나무 잎을 그리고요. 이 사이에 나무 가지들을 이렇게 뾰족뾰족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왜인지 모르겠지만 바닥에 나무 뿌리를 이렇게 좀 드러나게 그려요. 네, 익숙하죠? 우리가 처음 나무를 그린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많이 그리게 되는데요. 저의 클래스 101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여기서 그래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셨죠? 하지만 여기서도 또 딜레마가 오죠. 일단 제가 설명드린 대로 나무 이파리의 외형을 불규칙적으로 그려주세요 라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손은 규칙적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이 사이에 보이는 잎들의 자잘한 구멍들을 또 그려주세요 라고 하면 또 역시나 항상 제가 하는 말 있죠? 규칙적이면 징그럽습니다 라는 말을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데 내 손은 나도 모르게 자꾸 규칙적으로 가고요. 안쪽 구멍과 자 바깥쪽에도 이파리들을 그려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는 불규칙적으로 해야지 라고 하지만 어느샌가 규칙적으로 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 바닥. 자, 마지막으로 보이는 부분에 가지를 그려주세요. 네, 이 사이에 열심히 가지를 추가해 주시죠. 아하, 저 이거 클래스 101 댓글에서 많이 피드백 드릴 때 많이 봤던 나무 같은데요. 자, 이렇게 그립니다. 분명히 이 나무와 비슷하게 관찰하면서 그렸다고 했는데 많이 어색하죠. 이 규칙적임과 불규칙적임을 내 손으로 조율을 하는 게 사실 정말 쉽지 않아요. 특히 이런 자연물, 나무 같은 자연물들은 정말 제 멋대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모습들을 내가 의도적으로 불규칙적으로 그려야지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완성보다 더 많이 그리셔야 해요. 자, 이제 이 나무의 구조를 한번 파악해보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이 나무는 가지도 많이 보이기도 하고요. 잎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 자잘한 잎들을 이렇게 좀 단순하게 표현하면 당연히 어색해 보일 수밖에 없죠. 저 부분도 일단 덩어리를 좀 나눠보자고요. 자잘한 구멍들이 좀 많은데 일단 외곽 형태를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울퉁불퉁하게 표현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주 똑같이 그리진 않겠지만 이 외형을 최대한 따라가 보면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울퉁불퉁합니다. 비슷한 부분이 거의 없죠. 그리고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눈을 흐리게 뜨셔야 돼요. 거의 실눈을 뜨고 보시는 게 좋은데요. 그래야 덩어리들이 좀 보여요. 너무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보려고 하면 이파리의 하나하나 모양이 다 보이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고요. 눈을 흐릿하게 뜨고 보시면 어느 정도 이파리의 덩어리가 보입니다. 그 덩어리를 따라서 좀 나눠서 이렇게 덩어리를 좀 잡아볼게요. 이렇게 한 덩어리가 좀 보이는 것 같고 또 이렇게도 한 덩어리 또 이렇게도 한 덩어리 또 이쪽에도 좀 한 덩어리 여기도 이 사이에도 조금씩 보이네요. 자, 이파리의 모양만 봤을 때 가지에서 잎들이 이렇게 좀 자라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보이는 부분만 다시 가지를 그려볼게요. 위에서부터 내려올게요. 얇은 가지들이 쭉 이렇게 보이고요. 보이는 부분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눈을 좀 흐릿하게 뜨고 보시면 굵게 보이는, 선명하게 보이는 나무 가지들이 먼저 보여요. 그 부분만 먼저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이는 부분의 가지만 지금 그렸죠. 이 정도만 그렸는데도 어떤가요?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나요? 디테일 조금 더 추가해 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보이는 구멍들을 조금 더 많이 채워줘 볼게요. 당연히 모양은요, 불규칙적으로. 네, 규칙적이면 어떻다고요? 네, 징그럽습니다. 징그러우면 안 돼요. 징그러우면 안 되고, 이런 작은 이파리 사이사이에 구멍들을 최대한 좀 많이 채워볼게요. 주로 우리 아까 덩어리 잡았던 그 주변에 많이 생기겠죠. 자, 이제 또 볼게요. 자, 훨씬 더 풍성해 보이죠? 이제 안쪽 말고 바깥으로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파리들을 좀 추가해 볼게요. 요런데 가지도 좀 추가해 주시고, 보이는 부분에 이파리들도 살짝. 이파리의 크기도 조금씩 다르겠죠. 너무 비슷하지 않게 간격도 마찬가지로요. 너무 일정한 간격으로 오지 마시고 좀 다양하게 넓었다가 줄었다가 크기도 작았다가 커졌다가, 지금도 외형 라인을 이렇게 라인 하나로 선 하나로 그려놨지만 그 주변에다가 이렇게 잔 잎들을, 자잘한 잎들을 계속 추가해 주는 거예요. 자, 다시 이미지 없애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느낌이 됐나? 자, 훨씬 풍성해졌죠? 이렇게 그렸던 그림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전체 덩어리에서 구멍을 따로 낸다라는 생각보다는 이파리의 덩어리들을 먼저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전체 큰 흐름을 잡아놓고 그 안에서도 덩어리들을 나눠놨죠. 그렇게 또 나눠놓으면 가지들이 뻗어나가는 방향을 좀 판단하기 쉬워요. 자, 이제 이 나무를 종이에다가 실제로 한번 그려볼게요. 정말 시원한 가을의 풍경입니다. 진짜 여행 가고 싶네요, 그죠? 자, 여기에 나무 한 그루 들어오고 두 그루 들어오고요. 이렇게 넓은 밭이 있고 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뒤에 숲의 느낌도 있네요. 하늘도 있고. 요거를 좀 자연스럽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서도 덩어리를 좀 확인해 보고요. 외곽 형태를 충분히 불규칙적으로 내가 그린 부분과 그리지 않은 부분을 계속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펜을 좀 이렇게 멀리 쥐고, 너무 가까이 쥐지 마시고 좀 멀리 쥐고, 손도 이렇게 너무 꽉 쥐지 마시고요. 조금 이렇게 여유 있게 쥐어서 스케치북의 공간이 좀 여유 있게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좀 더 판단이 쉽습니다. 이렇게 아직은 좀 초록기가 남아있는 나무의 전체 덩어리 모습을 이렇게 그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작은 덩어리들 그려볼게요. 여기 안쪽에 보니까 구멍들이 여기도 좀 여유가 있게 보이네요. 여기는 이파리의 덩어리들이 좀 보이고, 여기도 이파리 덩어리가 좀 보이네요. 이쪽도 덩어리가 좀 보이고, 여기는 덩어리가 좀 크게 보여요. 물론 채색도 할 거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하게 어둠의 덩어리와 밝음과 이런 명암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드로잉으로 많이 해놓으면 채색이 훨씬 더 수월하겠죠. 이렇게 안쪽에 이파리의 덩어리들을 그려주고요. 자, 그리고 이 덩어리의 주변으로 작은 잎의 구멍들과 작은 잎들을 추가해주면 되겠죠? 좀 허전해 보인다. 그러면 계속 채워주시면 됩니다. 나무의 이파리들은 많이 그리면 많이 그릴수록 디테일이 살아나니까요. 물론 펜으로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물감으로만 그린다면 그냥 물감 붓으로 톡톡톡톡 치면서 그려도 되거든요. 펜으로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드로잉이 되는 거니까요. 재료에 따라서도 표현하는 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한결 풍성해졌죠? 이제 작은 이파리들 그렸고요. 이제
겉으로, 바깥으로도 작은 이파리들 조금 더 추가해 볼게요. 규칙적이면 안 된다고 했죠. 불규칙적으로. 큰 거, 작은 거, 간격도 다양하게, 방향도 다양하게. 그래도 지금은 나무를 실제 사진을 보고 그리니까요. 조금 더 그런 자연스러운 느낌을 잘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가지를 살짝 튀어나와서 여기서 이파리들이 이렇게 달려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추가해 주셔도 좋아요. 자, 이파리들 추가하고요. 나무는 인내심과의 싸움이죠. 덜 그리고 뭔가 부족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많이 그리세요. 자, 이제 가지를 그릴 차례예요. 일단 앞쪽에 명확하게 보이는 나무 한 그루, 두 그루 먼저 좀 디테일 살리고요. 뒤쪽은 조금 생략할게요. 보이는 부분에 가지 부분을 그립니다. 꺾여 있고 이렇게 그리면서도 중간중간 이파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해 주시고, 나무 가지는 이파리들과 겹쳐서 그리지 마시고요. 보이는 부분만 그려주시는 게 디테일을 살릴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그냥 쭉 겹쳐서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보이는 부분에서만 내가 아까 구멍 비워놓은 부분, 이런 데서 보이는 부분만 추가해 주시는 거고요. 가지 그릴 때도 좀 일부러 이렇게 띄엄띄엄 그리시면 좀 더 이파리가 좀 더 풍성해 보여요. 지금 벌써 나무가 울창한 나무의 느낌이 나오죠. 위로 갈수록 나무 가지가 점점 얇아지고 퍼지게 되겠죠. 옆으로 그냥 쭉쭉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리다 보면 이렇게 잎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것들은 내가 그려놓은 덩어리 부분이 좀 묻혀가지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무 가지를 이런 사이사이에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조금씩만 낑겨서 약간 Y자 형태로 되면 좀 더 자연스러워요, 가지가. 자, 이렇게 해서 가지 부분이 다 그려졌고, 조금 외곽에서 좀 심심한 부분 조금 더 이파리를 추가해 줄게요. 자, 여기에서 아래쪽 마무리도 중요해요. 나무 그릴 때 이 아래쪽을 그냥 직선으로 그어놓거나 혹은 처음 보여드렸던 뿌리 모양처럼 이렇게 그린다거나 그럼 굉장히 어색합니다. 보통 나무 밑에는 잔풀들, 잡초들 혹은 잔디 뭐 이런 것들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잔디의 느낌을 표현해 주시면 훨씬 자연스러워요. 자, 이제 이쪽에도 잔잎들 조금 그려줄 거고, 이제 그 뒤로 보이는 나무들, 겹겹이 나무들 그려줄 건데요. 여기에서 이 겹쳐져 있는 나무 조금 더 위에 올라가 있죠. 앞에 정확하게 보이는 한 그루 그렸으니까 뒤쪽은 외곽, 겉에만 살짝 추가해주면 될 것 같아요. 보이는 가지 부분 이제 먼저 하나 그려주고요. 이 겹치는 부분에서 너무 딱 달라붙지 않도록 해주시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 정도가 나오고 저 뒤에 이파리 동글동글하게 조금 더 디테일을 좀 떨어뜨리는 게 좋겠죠? 저 뒤쪽에 있는 나무는 이렇게 뒤로 갈수록 펜을 좀 떨어뜨려서 너무 따닥따닥 붙이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저 뒤로 나무가 겹겹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이 위치 오른쪽 나무 이제 그릴 건데요. 이 오른쪽 나무가 쑥 내려가서 저 뒤로 한 점으로 만나 보이죠? 지금 투시도법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그려볼게요. 이쪽부터 길이 쭉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 길 라인도 풀들이 나 있으니까 직선으로 쭉 긋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다음에 왼쪽으로도 있는데요. 왼쪽으로는 바로 풀들 쭉쭉 그리면서 라인을 잡아볼게요. 여기는 끝까지 다 그리지 않고 외곽으로 살짝 자연스럽게 빠져줄 거라서 이 정도의 느낌으로만 살짝만 그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길도 같이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서 이 라인이 생각보다 수평에 가까워져야 돼요. 너무 이렇게 기울면 안 되고요. 길 부분 나오고 여기서 풀들 살짝. 이제 앞쪽에 보이는 예쁜 단풍나무 또 그려볼게요. 이 왼쪽 나무보다는 조금 키가 작죠. 여기쯤부터 시작해 볼게요. 키가 좀 작고 이렇게 외곽
팔 전체를 좀 이렇게 막 흔들면서 놔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불규칙한 파형의 느낌이 잘 안 돼요 라면 팔 자체를 이렇게 흔들면서 아래쪽 덩어리 위치 보니까 이쯤까지 내려오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내려오지 않도록. 여기는 뒤쪽 나무랑 막 부딪혀 있어서 외곽 형태가 잘 안 보이지만 어느 정도 느낌만 내주겠습니다. 자, 전체 덩어리 그려졌고 이 안에서 안쪽에 덩어리들 눈 흐리게 뜨시고요. 여기 한 덩이, 이쪽도 한 덩이, 왼쪽도 한 덩이에 좀 더 작은 덩어리 또 추가해 주시고 이렇게 좀 구역을 나눠 주신다라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파리들이 가지가 자잘한 가지들이 몰려있는 쪽에 잎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지금 그려졌습니다. 지금 구역을 나눴죠? 그리고 이 구역 나눈 라인들 안쪽과 바깥쪽으로 잎에 자잘한 구멍들 이제 추가해 줄게요. 구멍 크기 불규칙하게. 왼쪽에는 이파리들이 좀 많이 뭉쳐있기 때문에 이런 구멍들이 좀 별로 없어요. 오른쪽에는 하늘이 좀 많이 보이죠. 그래서 구멍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외곽 쪽으로도 자잘한 잎들, 잔가지 나오고 이파리들 나오고. 물론 비슷하게 그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당연히 똑같아질 수는 없어요. 어차피 손으로 그리는 거니까 너무 똑같이 그려야 한다라는 압박은 벗어나시고요. 오히려 이런 자연물일수록 조금 달라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풍성하게 또 이파리들이 그려졌어요. 이제 나무 기둥 그리면 되겠죠. 여기 위치 잘 파악해 보시고 중심에 맞춰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쯤에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기둥 나오고요. 이쯤으로 나무 가지가 이렇게 뻗어나가고 이 나무까지는 좀 이렇게 사이사이에 좀 더 보이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지, 그리고 좀 더 두껍게 보이는 가지, 메인 가지가 여기 있네요. 끝으로 갈수록 얇아지게. 이 가지가 뻗어나가는 방향이 헷갈리면 그냥 하나씩 제일 굵은 거부터 정말 나무 가지가 자라나듯이 계속 길을 따라서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자라나고 있는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충분히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이파리가 좀 왼쪽으로 쏠린 듯한데 그럼 여기 추가해주죠 뭐. 자, 이제 또 바닥 잔디 부분 이파리들 추가해주고요. 이제는 뒤로 빠지는 가지들이 엄청 많이 보여요. 그런데 뒤에 이파리들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어볼게요. 눈 흐리게 뜨시고요. 이 외곽 라인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래쪽 라인입니다. 위쪽으로는 나뭇잎들이 계속 겹쳐져 있기 때문에 라인을 그릴 필요가 없고 조금씩만 나눠줄게요. 펜도 약간 기울여가지고 좀 긁듯이 이렇게 나와지면 좀 더 자연스러워요. 뒤쪽에 있는 것 같죠? 이제 가지 그려주세요. 여기서는 잎에 자잘한 구멍들은 많이 안 해주셔도 돼요. 하나의 그냥 정말 덩어리로만 보셔도 됩니다. 저 멀리 있으니까. 저 뒤로 갈수록 이 나무 기둥도 좀 얇아져야 되고요. 간격도 점점 좁아져야 돼요.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나무 가지만 중간중간 살짝만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그 다음 이 밭에 여기에 이렇게 좀 풀들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좀 붉은빛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곽으로 갈수록 조금 이렇게 빼놓을게요.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그리고 가로 수평선으로 저 뒤에 땅의 느낌 지평선 흐름 표현해 주시고 저 뒤에 숲의 느낌도 흐릿하게 또 나무들이 막 있을 테니까요. 외곽 형태도 직선으로 빠지지 않도록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쪽에도 디테일 조금만 더 올리고 풀 부분, 잔디가 생겨나는 풀 부분 이렇게 풀이 많이 나와 있을 때는 직선을 너무 깔끔하게 말고 이렇게 풀 느낌을 많이 내주시면 좋아요.
자, 드로잉 다 됐네요. 이제 채색 빨리 하고 끝낼게요. 이렇게 완성해 봤습니다. 나무의 어두운 부분 칠할 때 이 밝은 영역을 너무 침범하지 않게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가을의 색 사용해서 풍성한 가을나무 꼭 그려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발 보고, 발 보면서